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지난주에는 장원급제였는데요. 오늘은 정상근 기자까지 오셔서 상근 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라 네. 정상근 기자는 좀 바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바빴죠, 일하느냐고. 일하느라고? 네. 자녀분이 아직은 애기라서 네, 그죠? 아직은 애기라서. 어린이는 아니죠. 아직은 그렇구나. 예. 아주 그냥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기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네. 많은 아빠들이 오늘 숙제해야 된다면서 네. 네, 어제부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밀린 숙제 하시는 거지.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셨으면 그렇죠. 네. 괜찮은데 밀린 숙제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네. 방학 때 탐구생활 쓰듯이 계약 앞두고 숙제하듯이 네, 평소에 아이들과 잘 많이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날씨도 좋고 사회적 네.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가 돼가지고 네. 모처럼 즐거운 시간들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저녁 교통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네. 예, TBS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교통정보. 네. 예,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그 강변북로의 돌발 상황,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즉각 알려드리겠다. 네. 예, 교통통신원도 모르는 돌발 상황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네. 그런 건 바로바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겠다. 네.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법인카드, 부적절한 논문 심사.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의혹과 논란 제기되는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방석집 논란으로 결정타를 받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마지막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저는 네. 이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일체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방석집 품격 어떻게 지켜드려야 됩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품격 없이 떠나버린 그런 네.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보도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이거 해서요. 지명된 지 20일 지나고 청문회 3일 앞두고 방석집 논문 심사 이성만 그 제자 네.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더라고요. 네. 연수구청장 예비 후보인데요. 네, 거기다가 유엔 본부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으셨던데. 네. 네. 심지어 그분이 자서전에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제자였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이일 저녁에 이제 MBC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접대부 분들이 나오는 이제 술집에서 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박사가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쳐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함께 축하해줬다. 뭐 네. 네. 그 자리에서 논문 심사를 통과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네. 뒤풀이가 열린 거죠. 그걸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 쓰신 분도 그걸 자서전이라는 곳에 쓰시는 분의 생각도 저는 의아하고 의아합니다. 그런 현상은 더 의아하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거예요. 솔직히 박사 논문 계속 준비하시고 통과가 안 돼서 몇 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이 현타,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지 오죠,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윤석열 당선인에게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네. 아니, 국민에게는 마지막 품격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당선자에게는 가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좀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가 좀 엇나가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나 다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은 총장이라고 이야기하신 것들도 그렇고 네. 학생들과 뭐 여러 가지로 회의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또 태도로 이야기해서 문제된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경우도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먼저 사과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죄송하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한 게 아니라 가눌 길이 없다. 가눌 길이 없다. 네. 네.
자, 김인철 전 후보자 사퇴하고 물러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과 의혹 꼭 해명하고 사실관계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 특집으로 가야 하는데 네.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다음 후보는요. 제기된 의혹에 도덕적 윤리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거부의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도덕과 윤리는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잠깐만 좀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경북대병원 원장이던 시절에 이제 그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고 당시 이제 면접을 했던 면접관들이 다 이 당시 원장이었던 후보자와 다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논문도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 후보자 아들. 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병역 문제도 있었죠. 5번, 6번 추간판 탈출증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추 5번, 6번이라고 써 있었는데 요추는 6번이 없었습니다. 꼬리뼈예요, 꼬리뼈. 네, 꼬리뼈. 그건데 솔직히 요추 6번이라고 돼 있었고 또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새로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디스크가 있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당시 검사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처조카 경북대병원 간호사 선발 시험의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 근데 네. 모른다. 네. 사이가 안 좋아서. 그쪽이랑 사이가 안 좋다. 사이가 안 좋아도 누군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정도는 다 알지 않나요? 아예 모른다고 한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드는. 아내에게 자매가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아마 한 분 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무리 친하지 않더라도 네, 이 정도는 알잖아요. 네. 뭐 외유설 출장에 법인카드 돌려쓰기 뭐 네. 난리도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법인카드 가지고 외대 총장 선거운동하고 막 이거는 김인철. 네, 헷갈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헷갈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호영 많은 분들이 후보자는 11시 이후에 쓰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본인이 썼던 좀 그런 그렇죠. 의혹이 그리고 있었죠. 다음 날 그거를 취소하고 네, 같은 취소하고. 데서 또 네. 쓰고 이랬죠. 아유, 헷갈립니다. 예. 충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 자, 이외에 다른 발언들도 좀 귀를 의식케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여기 후보로 오를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MRI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MRI는 신체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개인적인 의료 정보다라고 얘기해서. 네네.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도 가끔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이게 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갓근을 한 63번 고쳐 쓰셨어요. 네. 해명이 63개거든. 뭐 네. 각근을 고쳐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자두가 없어져서 그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40년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다. 네. 대구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검사로 발령을 받고 와서 1년에 한두 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 40년직이라는 말을 본인이 했었습니다. 막역한 사이다. 40년직이 막역한 사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은 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가 청문회장에도 나왔었는데 네. 내가 왜 다른 분과 비교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워낙 압도적이라서 네. 다른 후보들도 한번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자녀들이 MZ 세대라서 개인정보에 민감하다. 조명받지 않았는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사랑 발언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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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이 있는지 당선자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희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9, 30살이 전후된 MZ 세대 애들입니다. 자녀들의 그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녀들의 동의보다도. 사실 뭐 장관직에 이제 제의가 오면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이제 가족들한테 상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힐 거고 청문회 때 당연히 가족 재산들도 공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자녀들도 거기 만약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자녀들이 MZ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민감해서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MZ 세대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어서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다음에 본인 병역 면제 관련해서도 뭐 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네.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해합시다. 100번도 힘든 200번 정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군대 안 가셨어요. 어쨌든 근데 행정사 시절 수입력 관련해서는 계약상 기밀 문제 등을 이유로 제출 불가능하다. 또 네. 하셨네. 근데 이분이 3개월 동안 3,300만 원의 수입료를 받았거든요. 6개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행정사 수입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은 이제 100만 원 이 정도 못 밑돌더라고요. 받으시는데. 네. 밑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개 업체로 3,300만 원의 수입료를 받았으니까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굉장히 이렇게 숨겨진 보석 같은 우리 네. 상근 장원급제의 소재를 주셨네요. 우리 네. 조순환 후보자. 자, 다음 후보. 네.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남다른 시합니다. 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은 이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네? 도박이 게임. 예.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게임이다. 이건 넓게 보면 마약도 약입니다. 네. 넓게 보면 대마초도 담배입니다. 그래서 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네요. 이런 발언이라면 이제 형법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아, 그럼요. 넓게 보면은 다 이제 볼 수 있는 아, 부분이어서. 그럼요. 네. 아니, 넓게 보면 악마도 신의 창조물이에요. 아, 그러네요. 이 넓게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 네. 세상에 어떤 잘못도 성립될 수가 없겠네요. 넓게 그럼요. 보면. 넓게 보면. 네. 이분 이제 아드님이 이제 해외 도박 운영 사이트에 이제 이 서류상 설립자로 이제 등재된 것을 그렇죠. 회사의 엔서스 실수라고 그룹. 예. 회사의 실수라고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실수로 설립자를 잘못 적는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좀 싶은 넓게 생각- 보면 실수입니다. 네. 그저 넓게 보면 예. 의도적인 실수도 실수니까요. 네, 그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의 서버를 구축한 이 회사에 대해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 도박이냐 게임이냐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박 후보자가 대답을 하면서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본다. 이렇게 쿨하게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논리라면 넓게 보면 마약도 약이에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두 번째 후보, 이건 어린이날이니까 네. 요건 꼭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후보입니다.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어린이의 뜻입니다. 네. 한번 어린이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라는 취지로 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말들 중에서 오늘의 장원 네. 이거 어떤 선택해 말인지 주시죠. 모르겠어요. 너무 정말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네. 저는 호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께. 광의 박진 후보자. 항상 넓게 보시는 광의. 네. 네네. 게임 박진. 네. 네. 박진 게임. 박진감 넘치는 게임. 네, 이게 이름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네, 저는 조승환 해양수사부 장관 후보자의 이 자녀들이 MZ 세대라서 개인 정보에 민감하다. 본인 네. MZ 세대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하시는 중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잖아. 저는 MZ 세대는 아닌 것 지나갔잖아. 같은데. 저는 광희 박진, 네. 게임 박진. 네. 넓게 보면 마약도 약이다. 넓게 보면 도박도 게임이다. 네. 네, 박진 선생. 예, 상근 장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결과적으로 넓게 보면 도박도 게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박진 씨, 박진 후보자를 상근으로 장원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윤 기자, MC 장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